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 연구소 이은열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230강으로 선거에 필수가 되고 있는 경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큰 장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꿈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속한 진영에서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경선은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말하는 것인데 진영마다 나름의 규칙을 정하여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종 후보가 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선입니다. 경선은 다툴 경자에 가릴 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여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선이라는 말은 경쟁과 선거의 줄임말입니다. 앞자만 따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먼저 다툴 경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툴 경자입니다. 다툴 경자는 다투다 또는 겨루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툴 경자를 이미지로 꺼내보면 설립자와 맞정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두 번 겹쳐 있으므로 두 사람이 서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다툴 경자여서 다툴 경자가 표현하는 그 다투는 것은 서로가 대표자라면서 일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툴 경자가 의미하는 경쟁의 목적은 서로가 대표자 되겠다고 겨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수로 사용되어 있는 맞정자는 서열상의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대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가 되겠다고 서로 겨루는 상황이 바로 다툴 경자인 것입니다. 가릴선자입니다. 가릴선자는 가리다 또는 고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릴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공손할 손자에 해당되는 공손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착자에 해당되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릴선자여서 가릴선자가 표현하는 그 가리는 기준은 공손한 사람을 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가릴선자의 의미입니다. 선택의 목적인 것이죠. 선택의 목적은 누가 더 공손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공손한지가 판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조와 유비가 경선에 나선다면 당연히 인의를 강조하는 유비가 이겨야 됩니다. 모략에 출중한 조비가 이기는 것은 경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자에서 말하는 가릴선자의 의미인 것이지요.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공손할 선자입니다. 공손할 선자는 공손하다 또는 부드럽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손할 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자기 기자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공손하게 절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기자가 두 번 있어서 두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자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공손할 손자여서 공손할 손자가 표현하는 그 공손은 자신을 공동체에 보일 때의 덕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손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모두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공손을 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이 자신의 팬들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거만하게 보인다면 금방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손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덕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대표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손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공손한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가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작은 흠 때문에 중용되지 못한다고 넋두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는 공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표자가 되려는 그 사람이 공손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공손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손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는 것이 가릴선자의 표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선이라는 말 중에 다툴 경자가 의미하는 그 경쟁의 이유는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릴선자가 의미하는 선택의 기준은 공손한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선은 대표자를 삼기 위해 더 공손한 사람을 찾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툴 경자는 경선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릴선자는 경선의 목적인 것이지요. 다툴 경자는 이 두 사람처럼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바로 다툴 경자의 의미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못났다고 아웅당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다툴 경자입니다.
그리고 가리선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몫으로서 누가 우리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었으면 하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공손하여 공동체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사람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가리선자인 것입니다. 경선이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요즘 TV에서 유행하고 있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술적인가, 트로트가 되었든 악기 연주 실력이 되었든 더 예술적인 사람을 뽑는 대회를 경연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도 다툴 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상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경선이 끝나서 각 진영의 대표자가 정해지면 그들 중에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대표를 정할 것입니다. 경선 때는 공손한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지만 투표를 통해서 선택할 때는 또 다른 기준도 적용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경쟁은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는가였습니다. 서로에게 출산이 부족하자 자신들의 몸종까지 동원하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것이고 결국 야곱은 네 여자로부터 1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동생인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런 말을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겼다는 의미로 납달리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경쟁의 기준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경쟁의 기준은 공손입니다. 공손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비슷한 실력이라면 공손한 사람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선거철을 맞이해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할 경선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